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배당 실천하기 60번째 시간이고요. 삼성증권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매수 플러스 고배당주 추가 매수 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배당 폴더 안에 60번째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 개설하긴 했는데 실제로 쓰진 않고 오늘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수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계속 이제 일반 계좌만 했다가 이제는 이제 여기 어떤 시점이 와서 이제 ISA 계좌 여기 삼성증권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되는 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요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매수하는 것 종목 중에 이제 월말 배당 이제 매수 시작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플러스 고배당주 오늘 추가 매수 한 개 있어서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거나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제가 이번에 삼성증권 ISA 계좌에서 매수한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표는 우리가 늘 보던 표인데 월말 배당에 종목들 중에 고배당주가 하나만 돼 있다 그죠? 한 개만 돼 있네요. 우리가 한 개만 산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하냐면 사실 밑에 탭을 보면 좀 탭을 하나 분할했는데 요거는 지금 일반 계좌고요. 일반 계좌 제가 토스증권 쓰고 있는 일반 계좌고 국내 ISA 계좌를 한 개를 만들었다 그랬죠. 작년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쓰다가 이제는 여기 넘어야 될 시점이 돼서 여기 넘어온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한 개 시작했습니다. 한 개 담기 시작해서 요거 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원래는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게 아마 6개일걸요? 이게 플러스고요. 어디 갔죠? 플러스 고배당주 여기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얘고 원래는 6개 있는데 한 개가 더 추가돼서 사실은 토탈은 7개입니다. 근데 이제 계좌가 분할된 거죠. 얘는 이제 토스증권이고 일반 계좌, 얘는 이제 삼성증권 ISA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한 개 플러스 고배당주 한 개 샀고요. 사고도 좀 떨어졌네요. 아무튼 샀고 그다음에 한 14,000원 정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뭘 살 거냐면 표시를 해뒀는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고 하는 요 종목 지금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매수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오른다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ISA 계좌 이제 시작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얘 자체가 이제 고배당주니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매수해 가면 월 배당 받을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이 날짜 한번 잠깐 보죠. 어제까지가 이제 월중 배당 매수하면은 배당 받을 수 있는 날짜였고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뭐 배당락이 있었고요. 월중 배당은 월말 배당을 또 여기 요번 그 다다음 주 한 28일이나 며칠까지 또 매수하면 그 다음 달에 한 1일이나 2일이나 또 이제 월말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그거 보고 이제 계속 매수해 가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 매수할 때 28일 아닙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월말 배당은 26일까지일 거예요, 아마. 정정합니다. 26일까지 매수해야지 월말 배당 1일이나 2일 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날 받을지 요날 받을지 좀 헷갈리네요. 그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아마 31일 이게 근데 달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요 3일 안에는 아마 소울하고 타이거는 다 받을 거예요. 월말 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ISA 계좌는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거 절세 효과는 크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종합과세 뭐 이런 대상이 되는 게 무슨 연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냐 안 하냐 뭐 그런 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일반 계좌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ISA나 IRP나 아니면 연금 계좌나 뭐 이런 걸 쓰겠죠. 저는 아직까지 IRP나 연금 계좌는 아직 모으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일반 계좌에서 주로 해왔던 거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계좌에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쓴 거예요. 이제 여지껏 그냥 계속 약간 생각이 좀 없었던 거죠. 어쨌든 ISA 계좌로 넘어왔으니 이제 삼성증권 거 쓸 거고 저는 삼성증권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쓰라는 소리 아니에요. 미래에셋을 쓰든 뭐 어디 걸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ISA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은 장점이 이제 절세 효과죠. 비과세 되는 부분도 있고 분리과세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막 지금 좀 바뀌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제가 좋아진다는 소리까지는 제가 듣긴 드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그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또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서민형입니다, 여러분. 서민형이고 소득의 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어쨌든 저는 서민형이에요. 뭐 이렇게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초과분은 뭐 이렇게 분리과세 되는 부분도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ISA 가져가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담아야 되는 종목은 국내 ETF 종류로 담아야 될 겁니다. 아마 법이 바뀌어서 룰이 바뀌어서 그래야지 여기 비과세 부분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초과되면 또 분리과세 여기 금융소득 15.4%라고 하는 이 프로테이지는 아마도 해외 계좌 그러니까 국내 ETF 상장 중에 해외 거 만지는 게 있거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이런 것들은 아마 세금을 15.4%다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근데 정확히는 더 설명 잘 해주신 유튜브 분들 영상 꼭 보세요. 저 좀 헷갈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잘 안 할 거고 어쨌든 국내 ETF 배당주들을 ISA 계좌로 모아갈 겁니다. 물론 이제 ISA 계좌가 장점이면 장점인데 단점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3년 동안 유지해야지 이제 세제 혜택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이거를 매도하고 찾는 것까지는 될 텐데 이게 찾으면 15.4% 그대로 다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 안 지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SA 계좌를 그죠? 꼭 지금 안 쓰더라도 미리 이렇게 계좌를 터놓으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뭐 첫 종목을 사서 쓰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냥 계좌를 트는 그 시점부터 3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죠? 그래서 좀 빨리 만들어 놓을수록 좀 이점이 있겠죠. 3년의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년의 기간 동안에 이게 돈을 못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만 그냥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냐 없냐라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세금 15, 그러니까 15점 몇 프로, 이런 프로테, 이런 9.9 이런 걸 안 내기 위해서 이제 절세 계좌를 찾는 건데, 이걸 중간에 매도해가지고 땡기면 의미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투자가 된다고 해야 될까? 강제성은 좀 적죠. 내의 선택이니까. 다만 그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그 매수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주는 사는 것만 얘기하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팔았다고 물론 과거 데이터는 팔은 게 있었어요. 팔았다고 얘기했고 제가.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팔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요. 저는 배당주를 팔 생각이 지금은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하루에 많이 사봐야 10개예요. 그 10개도 그 비싼 종목이 아니라 4,000원짜리 10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안 사는 날도 있고, 1개, 2개 내외밖에 안 사고, 해외 주식도 소수점으로 사다 보니까, 뭐 10달러, 20달러, 30달러 그 정도밖에는 매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소액 투자로 야금야금 매일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한 자금은 이미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제가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거지, 이 주식을 사는 금액을 따로따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이제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죠. 되셨죠? 그리고 이게 ISA 계좌에서 나오는 소득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종합 과세인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쓰더라? 위에 있나요? 금융종합과세라고 위에 보이시나요? 금융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ISA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금융종합과세가 2천만 원인가를 초과하면 세금이 좀 더 뛰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죠? 아무튼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좌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거죠. 예,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ISA 계좌 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도 이제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도를 안 해야지 내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최대한 전 천천히 살 겁니다. ISA 계좌도 마찬가지로 일반 계좌도 마찬가지고 ISA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내 ETF는 좀 안 살 거고요. 해외 ETF만 살 거예요. 해외 거. 해외 주식만 일반 계좌에서 살 거고, ISA에서는 해외 주식 못 사니까, 그죠? ISA에서는 이제 ETF, 국내 ETF 위주로 이제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요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공유했고, 그래서 이제 엑셀표를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내 이게 철수증권에서 쓰고 있는 일반 계좌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내비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못 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혹은 타이밍을 봐가면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채울 겁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채워서 요거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지켜볼 거고, 미국 배당주 이제 요런 거는 계속 이제 소수점으로 일반 계좌에서 계속 모아갈 거예요. ISA 계좌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사치기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투자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죠. 배당주 계속 투자할 거고요. 저는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 이제부터는 ISA 계좌를 좀 잘 활용할 거고, 이제 절세 혜택을 저도 이제 누리려고 이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저 인터넷에 이제 가져온 글이긴 하지만, ISA 계좌에서 고배당주도 뭐 편입하는 것도 검색하고,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빼세요. 고배당주는 저는 이제는 고배당주는 좀 안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배당주는. 특히나 커버드 콜은 정말로 추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동전 이게 우리가 지난주 한 요 며칠 계속 장 빠지는 거 보셨죠? 근데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지만 얘가 다시 회복력을 가져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커버드 콜은 절대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이거나 혹은 제 경험의 얘기예요. 제가 커버드 콜 종목이 어떤 상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제가 창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에서는 써보니 이게 복원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은 이제는 잘 안 사려고 해요. 근데 채권은 좀 다른 얘기예요. 채권 관련된 커버드 콜이 있거든요. 얘들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얘들은 매수할 수 있지만 그냥 무슨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요 내용은 좀 아니라는 거 이건 제가 지울게요. 이따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장기 배당주에 투자도 하고 세금 전략해서 꾸준히 불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0번째 시간이고요. 삼성증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매수, 거기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거. 한 개. 원래는 제가 6개 갖고 있는데 한 개 더 추가됐으니까 7개다. 그죠? 네, 그렇게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걸 잊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